다들 방금 영상 보셨겠지만 새로운 진보정당, 진보좌파정당에 바란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번 99%의 희망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진보신당과 사회당 당원들께 안효상 대표님 그리고 홍세환 대표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들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원들의 바람에 이어서 홍세환 대표님 그리고 안효상 대표님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된 3박의 제목은 진보좌파 정당 함께 만듭시다 입니다. 며칠 전에 안효상 대표님과 홍세환 대표님께서 만나셔서 총선 전에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합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실 좀 아꼈다가 이 무대에서 이렇게 깜짝 발표를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시간상 좀 무리였겠죠. 총선 전에 합당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한 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당원분들이 총선 전 합당이라는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조 대표님께서 자신이 속한 당의 당원들께 또한 한 식구가 될 상대당의 당원들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을 함께할 많은 사람들과 우리 시민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홍세환 대표님부터 진보좌파정당 이렇게 잘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네요. 저는 이제 우리 당원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특히 이제 당직자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저항하고 그러는 과정이 우리가 싸우고 저항해서 획득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는 말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하냐면 바로 아까 얘기한 지금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자칫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부터 이 과정부터 우리가 이 싸우거나 이 저항하거나 하는 그걸 통하여 획득하려는 그 세상과 최대한 이제 그 모습을 닮아야 되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역시 두말할 것도 없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직자들에게도 하루의 일상이 즐거워야 한다라는 말을 항상 하고 있죠. 너무 힘들고 그러면 일이 너무 많고 그러면 일을 줄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저 생각을 우리 사회당과 같이 이 진보좌파 정당을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똑같은 것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워낙 한국 사회에서 이 정당이지만 정치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못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것이어서 혹은 좀 위축되기도 하고 조금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합치어가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좀 멋진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정말 아름답게 이 형성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바라는 그런 것이죠. 이건 조금 이 얘기까지는 좀 어울릴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요. 사람이 추악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도 아름다워지는 데는 한계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정말 어느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일까, 멈춰 있는 것일까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서로 만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서로에게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의 의미가 아주 소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저는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같이 한데 뭉치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서로 주고받는, 장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결국 이것이 제가 바라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과정의 아름다움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나요? 제가 항상 처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거기 나온 몇 가지 단어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트위터에서 가장 유명한 김스카시 그렇게 대답하려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어쨌든 뭐 사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동의 가치라든지 또 아큐파이를 하고 있는 대학생이 말한 대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새로운 좌파 정당을 구성하는 이제 얼개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는 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린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첫 번째 비트카시 얘기하는 게 인간과 사람의 문제는 홍세아 대표님께서 오늘의 이 대화 속에서 오늘 어쨌든 강조하신 바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저희 사회당도 총선 전에 새로운 좌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는 이런 일정 속에서 이른바 이제 소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한 한 가지 형식으로 그 지역별 당원 간담회를 좀 했고 제가 대표님들 같이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많이 쓴 말은 공명이라는 말이었고요. 뭐 많은 분들이 사회당에 대해서 뭐 당연한 오해와 이해를 함께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최소한 한 2006년 뭐 그 전에도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지만 짧은 기간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한국의 진보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통계 속에서 위기에 봉착했고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맞는 좌파의 새로운 정렬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걔들 뭐냐 이럴 수 있죠. 그러다가 실제 뭐 2007년 대선, 2008년에 뭐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건의 경험들을 하면서 저희가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뭐 진정성이나 아니면 그 내용의 일정한 적실성 이런 것들에 공명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이 작년에 이른바 뭐 진보대 통합의 논의 국면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당연히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러면서 사회당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당 밖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문제의식이나 한 활동에 공명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공명이 있을 때만 뭔가 새로운 것을 함께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말 그대로 힘이 돼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다시 뭐 간단하게 마무리 드리면 아까 어떻게 잘 영상을 뽑으신 분들 잘 뽑으셨는지 미리 잘 편지를 짜신 건지 어쨌든 뭐 새로운 진보정당의 여러 가지 가치나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 나온 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아까 저희가 뭐 이야기한 것들이 어울리면 얼추 당연히 감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얼추 어쨌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2012년 진보 자파정당 감사가 총선에서 99%의 희망을 만드는 우리
정치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홍사 대표님, 안성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그 양당 대표님들과 이제 담소를 나누는 저희 질문은 모두 다 끝이 났고요.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이 두 대표님께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지금 시간이 많이 늦은 만큼 딱 2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어느 분께 질문하시는지 그리고 최대한 짧고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예, 여러분께서 안 하나도 해주시면 없어요. 항상 예. 첫 번째 질문이 어렵죠. 질문 예. 있으십니까? 마이크 안 쓰십시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당 강원이고요. 부교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통합을 해서 어쨌든 뭐 또 이 진보 좌파 정당이 여러 가지 지향해야 될 새로운 정체성, 새롭게 이제 거듭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또 그런 내용들에 기반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당명,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혹시 뭐 이 두 대표님들께서 우리가 합쳤을 때 뭐 어떠한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게 좋을까? 혹시 이런 것들을 혹시 생각해 보셨다면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대표님께 각각 질문 드리시는 거죠? 네. 예. 먼저 하시죠. 예, 뭐 아무리 조금만 가게를 해도 이름이 하니까요. 물론 글쎄 뭐 보통 전통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을 표방하는 이념으로부터 나오겠죠. 그때 지금 우리 시대에 모르겠습니다. 색깔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뭐 적색과 녹색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일감이 무슨 녹색 사회당이니 예를 들면 뭐 부터 시작해서 그 다양한 변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이제 확인할 때만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중요한 거,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이름 짓기 방식일 것 같고, 또 21세기에 정말 그렇게 지어야 되느냐, 감각적으로 지을 수는 없느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 함께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더 현실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진보신당이 사회당보다 유명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시죠. 그래서 진보신당 그래 그럼 사람들이 많이 어쨌든 우리는 다수의 대중과 만나려고 하고 헷갈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진보신당 이름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 그럼 그거가 유리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현실 정치 논리인데, 근데 현실 정치 논리에서는 그 반대 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대표가 한명숙 씨가 되니까 그것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절묘하다고 말했지만 아이씨 그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으니까 반대로 익숙한 걸 쓰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죠. 말 그대로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면 새로운 이름을 하는 게 사람들에게 더 어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지을 때 그게 이제 정당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지을 때 고려해야 하는 어떤 수준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너무 정치적인가요? 그걸 알면서도 이것은 제가 예를 들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름이라고 하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논거와 분리돼서 자기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이름에 꼭 뭐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그거는 앞으로는 충분한 합리적인 토론이 아니라
그냥 이제 우기기나 나 이거 좋아요 뭐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수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현재로서는 어느 쪽에 하느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무엇을 가장 고려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은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여기까지이고 아까 말했던 그 앞에도 나온 것처럼 지금 이름보다 이거 뭐 같이 뭔가를 공명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게 더 문제인데 사실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게 문제인데 지금 이름을 생각할 거는 너무 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최근에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에 따라서 아마 생각한 시간에 따라서 어디에 강조점을 뒀다가 뭐 이랬던 것 같고요. 이제 제 말씀은 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당의 표상으로 녹색 가치의 깃발을 든 전태일 이것은 이제 당의 표상으로 제가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통적인 어떤 그런 뭐 당명 짓기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뭐 총선 전에 이제 사회당과 같이 합당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을 밟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또 주로 같이 노동계라든지 또 녹색의 가치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림도 전망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뭐 녹색 사회당 뭐 이렇게 그것이 뭐 가장 근접한 이름이 되지 않겠나 이게 이제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근데 이것이 조금 뭐랄까 좀 덜 발랄한 것 같아요. 좀 발랄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하는 그런 그 과제죠. 그런데 거기 결국 이제 이 사회주의, 이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여기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생태주의가 이것이 같이 이제 어우러지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게 보다 뭐 적색과 녹색으로 표현되는 이런 것이겠죠. 이를테면 이제 4대강으로 표현되는 이 자연을 그야말로 후손의 것이 뭐 많이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생텍쥐베리가 말한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말한 바로 그 유명한 말 우리는 이 땅을 우리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서 빌린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이 인간의 탐욕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 한국에 와서 이 당대의 몫을 착취하는 것이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후대의 몫까지 이 착취하고 있는 이런 이 탐욕이 이런 상황이고 뭐 또 한미 FTA 같은 경우도 다음 세대가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빼앗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참 이 인간에 대한 다른 인간에 대한 착취뿐만 아니라 이 자연에 대한 착취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제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앞으로는 이 생태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자연의 스스로 자연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그 자연을 매개로 하여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서로 소중하게 아낄 줄 아는 이런 관계가 설정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같이 아마 아까 말씀드린 녹색 사회당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발랄하게 표현할 수 있는 21세기 소위 버전으로 할 수 있었으면. 근데 저는 이 머리가 굳어서 이제 젊은 세대가 이걸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짧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이 계시네요. 근데 맨 뒤에 계신 분이 먼저 드셔서 질문이 많이 짧다면 시간이 된다면 그 다음에 하시는 걸로. 예, 예.
뒤에 분이 먼저 손을 드셔서 사회강에 이번에 가입한 고등학생 올라가는데 이제 사실 좀은 가벼울지도 모르겠고 무거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이 자리도 모험인 척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만들었어요. 네, 앞으로 또 그러면은 새로운 진보 정당이 만들어지면 청소년이나 이런 계층에 오히려 청소년이 더 저는 정치적으로 사각지대에 몰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방법이 더 크게 그러니까 청소년이 정치나 사회적인 면에서 더 크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없을까요? 예, 혹시 좋은 질문 같습니다. 예, 두 대표님께 좀 여쭤보실까요? 예. 뭐 아까 일부는 홍사 대표님 말씀하시는 뭐 교육의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이라는 게 뭐 노동교육하고 시민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이른바 입시교육, 물론 더 나은 노동교육을 받기 위한 입시교육이죠. 이런 것에 거의 매몰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그것은 뭐 전반적으로 어차피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 속 맥락에서 뭐 어렸을 때부터 적절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치적인 교양과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서구 같은 데가 예가 될 수도 있지만 물론 거의 일정하게 이제 정당 정치가 일정하게 자리 잡고 그 속에서 다양한 클럽 활동의 하나 꼭 무슨 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의 뭐 참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정치적 그러니까 연령의 문제겠죠. 어디까지를 예를 들면 정치적 온전한 의미에서 정치적 발언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참정권 물론 그것은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법률적 권리까지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어쨌든 변경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을 예를 들면 제가 뭐 몇 살까지 돼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어 문제가 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화는 실제로 커다란 변화가 그러니까 선거권 연령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커다란 변화는 68년 이후에 있었는데요. 그 이전까지 대개 뭐 만 21세 이런 정도가 많았다가 그 이하로 이제 만 18세까지 뭐 내려가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것은 그 집단의 자기 목소리가 얼마나 부족화되고 발화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고 말 그대로 이것은 또 기존의 정치권이 혹은 기존의 기성세대가 몇 살까지는 청소년이고 몇 살까지는 이제부터 어른이야라고 자의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방식과 사실은 이제 뭐 반복되는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정치이지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미리 정해주거나 떠먹여주는 종류가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정치의 활성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교육의 변화 그리고 그들의 스스로의 어떤 그 발언권의 형성 뭐 이런 맥락에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고 싶은 그 변혁적인 국면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온통 다 거리에 뛰쳐나와서 도무지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광경을 그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아까 정책으로 얘기한 대학 평준화의 길을 그런 그 변혁적인 국면을 통해서 가는 것이 어쩌면 더 바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를 통해서 보다도 그런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고등학생들 스스로 이 주체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뭐 노동자도 마찬가지 주체화가 거의 되어 있지 못한 이런 현실 속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주체화를 요구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미 대단히 놀라운 모습이잖아요.
고등학생이 도서관에 안 가고 이런 뭐 이런 이 질문하신 분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본적인 운동론입니다만 다 아시는 것입니다만은 조직하십시오. 그리고 학습하십시오. 그리고 선전하세요. 네, 조직, 학습, 선전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아까 저를 무섭게 쳐다본 후배들을 이제 제가 무섭게 쳐다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학습하시고 조직하시고 선전하시죠.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또 이제 시간이 있는 때만 마지막으로 손드셨던 분 질문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보신당 강원입니다. 사회당 안현상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작년 2010년 3.17 당대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을 확정했거든요. 그걸 다 읽어보셨는지와 두 번째는 저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결국 민주노동당과의 합당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내용들이 지켜지지, 특히 핵심적인 내용인 도시아당과의 관계와 북한과의 관계 문제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결이 됐는데, 안현상 대표님께서는 저희 37 당대에서 결정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정치성 계획에 100%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스킵해서 읽었습니다. 당대에 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37 당대에 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말씀드린 게 제가 가서 발언한 것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생겼던데, 어떤 진보신당 분이 인터넷에 사회당에 부러운 것 두 가지, 그래서 당명과 기본소들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거꾸로, 그래서 저는 진보신당 이름이 더 좋은 데로 가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손님으로 가서 예의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신당이라는 이름이 좋았다라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새로 만들어야 한다. 왜냐면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게 혁신이었으니까. 그랬을 때는 뭐 북한과 종합실천계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가치라든지 지향하는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표현 방식이 다르고요. 사회당하고. 그건 이제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역사가 다르지만, 하지만 거기서 나와 있는 정신이라든지 가치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 바가 없었고, 혹시 제가 스킵해서 읽어서 뭐 빼놓은 것이 있는지는 모르나,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감히 뭐 농담이 아니라 그런 정신의 기초에서 진보신당의 창당 정신, 강령, 뭐 그런 여러분들의 실천적인 노력, 뭐 그것에 기초해서 혁신된 새로운 진보정당, 당시의 말로 하자면 그런 걸 만들자, 뭐 이런 의미에서 신당이라는 이름이 좋게 느껴진다. 뭔가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서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직도 37 당대에서 결정하신 것이 여전히 뭐 10개명처럼 진보신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 제가 여쭤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바뀐 것은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아쉽지만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진보신당과 사회당 당원 여러분들께서 진보 좌파 정당 건설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회당과 진보신당 당원분들이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마무리하기 앞서서 이 자리를 마련한 진보신당 은평당협과 사회당 은평구위원회 준에서 마련한 특별한 순서가 남아 있는데요. 진보신당 은평당원들께서 안현상 사회당 대표님께, 그리고 사회당 은평구위원회 준비위원회에서 당원들께서 홍세아 진보신당 대표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설명한 진보신당 은평당원 공동위원장님과 인사한 사회당 은평구 준비위원회님, 박수와 함께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당 은평구위원회 준비위원장 임수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시청학에서 농성하고 계시는 재능 노동자 한 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특수교육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그 법의 문제 때문에 늘 언제나 그렇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법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1500일 가까이 이제 곧 28일이면 1500일이 되는데 그 농성을 하고 있는 분께서 그 상황을 알리고자 좀 이따 이제 나와서 말씀도 하실 거고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요. 가시기 전에 꼭 연대에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되는 과정들을 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당이 역사는 참 오래됐는데 지역 정치의 역사는 사실 그 긴 역사에 비해서 크게 빛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당 은평구위원회 준비위원회도 이제 활동을 한 지 1년 정도 됐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활동보다 더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1년 동안에 진보진당 은평당의 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된 과정까지의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같이 해보니까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일치를 이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홍사 대표님께 드릴 선물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거는 2008년이 사회당 창당 10주년이었고요. 사회당 창당 10주년에 10주년 기념 사진집으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사회당원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고민했었고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진보신당 은평구 당원연수회 공동위원장 최원배입니다. 쉽지 않은 시간에 서울의 전투리까지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급하게 행사를 준비하느라 많이 식사도 좀 불편하셨을 텐데 두 분의 좋은 말씀 들은 걸로 용서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학된 말씀이지만은 저는 지금 진보좌파 정당 관계에 대한 큰 그림은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은평의 사회당 동기들 그리고 제가 만난 사회당 동기들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과는 진짜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또 요즘에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 하나 더 든 생각은 같이 하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홍사 대표님께서 희망을 부른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당 동기들 그리고 저희 진보신당 당원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희망으로 불렀으면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대표님께서 쌍차 희망 텐트촌에서 굉장히 추워가지고 고생을 하셨다 해서 저희가 내복을 준비했습니다. 이 내복은 그냥 일반 내복이 아니고 물대포마저도 속건성 온다고 해서 금방 알아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으면 되는 선물이 바뀐 거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대표되고 나서 진짜로 안 입던 내복을 입게 되는 이유는 좌파정당이라는 게 거리에서 사는 거더라고요. 거리에서만 살아서는 안 되지만 거리에서 사는 일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진보신당 은평에 계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알고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문제는 이제 임세아 사회당 변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1500일 곧 되는 재능투쟁 사업장에서 연대에 나오신 한번 모셔보고 바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특규라고 합니다. 네, 거리에서 이제 1월 28일이면 1500일 됐는데 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마이크 잡고 할 때는 하나도 안 떨리는데 이렇게 안에 들어오니까 떨리네요. 네, 저희 재능 투쟁 1500일 동안 투쟁을 했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뭐 투쟁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많이 알고 있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도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또 1500일치를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500일 이내에는 꼭 좀 이 싸움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1500일 이내 이 싸움을 끝내고 우리도 좀 남들 사는 것처럼 4년 동안 개인적인 삶을 못 살았는데 남들 사는 것처럼 살고 싶었는데 결국은 1500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이른 해결의 지점은 전혀 보이지 않고 또 며칠 전에 저희 12명의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12명의 해고자 중 한 분이 암투병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해고자가 11명이 남았는데 뭐 저희는 여전히 12명 명예복직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싸워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사망하신 동지이자 친구인 그 친구는 이제 저희가 노동조합 99년도 만들 때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발기인이 9명이었는데 9명 중에 한 분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전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3,800명의 조합원들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해고 중에 그러니까 해고는 아니죠. 실질적인 회사 해고는 아닌데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서 수업을 회사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업할 일이 없게 되면서 그 사이에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유방암 2기면 요즘 세상에 별거 아니다. 금방 털고 일어날 거다. 라고 했는데 1년 반 만에 결국은 저희를 놔두고 갔는데 일단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슬퍼하고 싶지도 않고 이대로 머무를 순 없다. 저희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전 위원장도 단식투쟁 결과로 그 후유증으로 위암을 또 먼저 보냈습니다. 노동조합 만드는 것도 힘들었고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1500일 이제 다가와서 결국 1500일 이내에 이 싸움 끝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점은 1500일로 두고 마음을 두었지만 안되면 저희 목표는 노동조합을 인정받는 것, 우리가 노동자임을 확인받는 것이고 그리고 해고자들이 전원 복직되는 것, 딱 두 가지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요구를 위해서 싸워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일정 속에서는 27, 28, 29 이렇게 투쟁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28일, 29일은 재능 본사 앞에서 재능교육 해화동 본사 앞에서 1박 2일 투쟁을 진행을 합니다. 동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해화동 본사 집회 신고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용역들하고 싸움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해화경찰서 앞에서 줄을 서서 24시간 아니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똥오줌도 그 자리에 싸면서 지켜내지 않으면 집회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5박 6일 저희 남자 동지들이 5박 6일 그 자리에 크리스마스 24일날 들어가서 30일날 나와서 28, 29일 집회 신고 땄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도 보셨다시피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똥오줌 봉투 옆에다 놔두고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게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사람답지 않은 삶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4년을 힘들게 싸우는데 과연 지금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노동자성 인정받는 게 어렵지 않냐. 대충
해서 우선 받아들이고 우선 회사가 뭐 준다고 하면 받아들이고 나중에 뭐 법이 바뀌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노동조합을 만들어냈었고 법으로부터도 행정부로부터 노동조합 필증을 받아낸 노동조합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본이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뭐 학술서 몇 개 내더니 대법원 판결이 노동자 아니다.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이 노동조합 만들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 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노동조합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노동조합 만들고 저희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거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저희 투쟁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조합원들 이제 3,800 조합원이 다 줄어서 현장에 활동할 수 없는 비밀조합원 2자리 숫자 남아있고 나와있는 조합원 12명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만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이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면 저희 분명히 이겨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저희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학습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즐비하게 있고 점점점 이 사회는 이제 비정규직을 넘어서 특수고용직으로 사람들을 고용하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 요즘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또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면 저희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27일, 28일, 29일 꼭 함께 해주시고 저희 투쟁 승리할 때까지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강정환님 좋은 말씀 주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던 오늘 홍사 대표님 그리고 안상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두 대표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한마디씩만. 아, 또요? 예. 네,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자리가 정말 참 반갑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참 많은데요. 제가 항상 보니까 이 얘기를 좀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 김학철 선생님이랑 김해 의원을 여기서 다시 한번 공유하고 싶네요. 편하게 살려거든 우리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인간답게 살려거든 그에 맞서 싸우라 이런 것인데요. 참 저에게 흥미로웠던 것은 거기서 편하게 살려거든과 인간답게 살려거든이 대꾸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편하게 사는 것은 인간답지 않은 삶이라는 의미가 은연중에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본디 편함을 추구하는 존재이니 결국 그가 말한 그 삶이라는 그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결국 어렵게 불편하게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 불편함을 어떻게 즐겁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나름대로 또 같이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요. 항상 뭐 왜 이렇게 어렵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그래서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역발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말로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한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무겁게 말씀해 주셨다. 저희 아까 질문해 주신 사회단 도당생당원께서 도서관에 가신 것보다 여기 오신 게 꼭 낫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죠. 도서관이 더 나을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저희들이 나눈 이야기들이 어쨌든 뭐 아까 말씀 드리니까 그 평택에서 홍사관 대표님이 하신 말씀 다시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저는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역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죽고 말 그대로 역설의 시대인 거고 어쨌든 역설의 시대를 바꿔낼 때만 인간답게 사는 인간답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답게 사는 게 참 인간답게 살지 않은 이런 거고 이것을 어떻게 끊어내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답게 살 것인가 그 길에 특별한 해답을 저희가 오늘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말 그대로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눈 것으로 하는 게 저의 뭐 소박한 심정이고요. 그 나누는 이야기와 함께 가는 길 속에서 그 해답들이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보다 사실은 더 바쁘신 분들이 바쁜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